로마 역사상 가장 기이한 황제. 그는 왜 자신을 황후라 칭하며 남성과 결혼했을까요? 절대 권력을 쥐었던 한 소년의 충격적인 행보는 과연 위대한 제국 로마를 어떤 길로 이끌었을까요? 고대 로마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벌어진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사건의 전말,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잔혹한 암투, 그리고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오늘 저희는 역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서기 3세기,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퇴색하고 황제들은 병사들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죠. 마치 불꽃놀이처럼 짧게 타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권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세베루스 왕조 역시 서서히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바로 이때 시리아의 이국적인 도시 에메사에서 한 작은 소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시아누스, 훗날 셀라가발로스라는 이름으로 로마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파격적인 족적을 남기게 될 인물이죠. 소년의 뒤에는 비범한 야망과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지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할머니 율리아 마이사였죠. 그녀는 무너져가는 왕조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가문과 권력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율리아 마이사는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시아누스가 카라칼라 황제의 사생아이며 제국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었죠. 당시 로마 병사들은 암살과 반란으로 얼룩진 현실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에메사의 태양신 신전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소년의 운명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시아누스는 이국적인 신관의 복장을 벗고 황제의 위험 있는 자주색 톡가를 걸치게 됩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년의 어깨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짐이 얹히는 순간이었죠. 율리아 마이사의 노련한 정치적 술수와 로마 군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기 218년 바시아누스는 마침내 로마의 황제로 옹립됩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을 따 텔라가발로스로 불리게 되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엘라가발로스의 등장은 기대보다는 충격과 혼란의 서막이었습니다. 로마에 입성한 그의 행보는 고대 로마의 모든 전통과 관습을 뿌리째 뒤흔드는 파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는 로마의 유서 깊은 신앙을 무시하고 자신이 섬기던 시리아의 태양신 젤라가바를 로마 최고의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마 거리를 가득 메운 이국적인 태양신 행렬은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낯설고 불쾌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원로원과 보수적인 로마 사회는 이러한 그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엘라가발로스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로마 사회의 가장 깊은 금기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 엘라가발로스의 등장은 로마의 모든 전통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서 깊은 신앙을 무시하고 자신이 섬기던 시리아의 태양신 엘라가바를 로마 최고의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죠. 로마 거리를 가득 메운 이국적인 태양신 행렬은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낯설고 불쾌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원로원과 보수적인 로마 사회는 이러한 그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엘라가발로스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로마 사회의 가장 깊은 금기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관습만 뒤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충격적인 개인적 행보로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가 아닌 황후라 칭하며 화려하면서도 로마의 황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여성의 의복을 즐겨 입었죠.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심지어 황후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남성 신하와 결혼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물론 황제가 신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 엘라가발로스의 이러한 행보는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죠.
이는 단지 황제의 기행을 넘어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구조와 정치체계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로 비쳤을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로마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의 파격적인 행보 하나하나는 로마의 견고한 기반을 갉아먹는 독버섯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물론 그를 황제로 옹립했던 외할머니 율리아 마이사조차 점점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가는 엘라가발로스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의 기행이 황실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심장은 이 소년 황제의 충격적인 행보로 인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국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로마의 시민들은 물론 군단병들까지 황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로마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엘라가발로스의 파격적인 통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로마의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엘라가발로스의 파격적인 통치가 계속되자 그를 황제로 옹립했던 외할머니 율리아 마이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실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야심찬 계획의 일부였던 어린 황제는 이제 통제불능의 골칫덩이가 되어 황실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마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의 기행은 율리아 마이사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황제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손자만이 보였을 겁니다. 율리아 마이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실의 존속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정치적 수를 두어야만 했죠. 그녀는 엘라가발로스의 사촌이자 자신의 또 다른 손자인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를 후계자로 내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데르는 엘라가발로스와는 달리 온화하고 절제된 성품을 지녔으며 로마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율리아 마이사는 그를 군단과 원로원에게 소개하며 불안한 제국의 안정을 가져다줄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엘라가발로스에게는 강력한 견제이자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을 겁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을 직감한 엘라가발로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즉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를 제거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죠. 마치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자신을 노리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율리아 마이사와 알렉산데르를 지지하는 세력의 철저한 방어에 부딪혀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황제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소나귀에서 권력의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황궁 안은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있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태양신 엘라가바를 숭배하며 파격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황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의 전통을 지키려는 외할머니와 차기 황제 후보가 은밀하게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엘라가발로스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알렉산데르를 제거하기 위해 군단병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미 군단병들은 그의 기행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로마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국적인 신을 강요하며 자신을 황후라칭하는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엘라가발로스가 더 이상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군단병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율리아 마이사의 교묘한 정치적 책략과 엘라가발로스에 대한 군단의 깊은 불만이 한데 뒤섞여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222년 3월 로마 군단은 더 이상 엘라가발로스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황궁으로 밀려들었죠. 한때 자신을 옹위했던 강력한 군대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엘라가발로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황궁의 은밀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차단된 뒤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소수의 근위병들조차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소년 황제 엘라가발로스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18세의 나이였죠. 그는 어머니 율리아 소아이미아스와 함께 군단병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쥐었던 그의 시신은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로마 거리를 끌려다녔고 결국 티베르 강에 던져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가 강물에 버려지는 것을 보며 오랜 혼란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한 소년의 비극적인 파멸에 대해 잠시나마 연민을 가졌을까요? 그의 시신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처럼 차가운 티베르 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만 로마의 혼란이 끝날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태양신 엘라가발의 화신이라 자처하며 로마의 모든 것을 바꾸려 했던 소년 황제는 결국 로마의 전통과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개인의 파격적인 정체성과 욕망이 제국의 견고한 권력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잔혹한 파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과 시대와의 불화가 빚어낸 비극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라가발로스의 짧고도 파격적인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그의 죽음과 동시에 오랜 혼란이 끝났다는 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 애썼죠. 먼저 그를 제거하고 황위에 오른 알렉산데르 세베로스는 로마의 전통과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황제의 이미지부터 모든 정책까지 엘라가발로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로마인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 노력했죠. 그의 이름은 로마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낙인처럼 여겨졌습니다. 황궁에 세워졌던 그의 조각상들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공공기록물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죠. 로마는 엘라가발로스라는 존재 자체를 망각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후대의 역사가들 역시 엘라가발로스를 폭군 혹은 변태적인 황제로만 기억하며 그의 기이한 행적만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로마의 수치였던 것처럼 역사책 속 그의 페이지는 오명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는 로마가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경고이자 금기처럼 박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엘라가발로스를 미치광이 황제로만 치부해도 괜찮을까요? 그의 파격적인 삶은 단순히 개인의 기행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혼돈의 3세기 로마라는 격변하는 시대가 낳은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견고했던 제국의 틀이 흔들리던 시기에 동방의 이국적인 신앙과 문화를 로마에 들이밀려 했던 그의 시도는 보수적인 로마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 충돌의 결과는 결국 한 소년 황제의 잔혹한 파멸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황후라 칭하며 남성 신하와 결혼했던 그의 파격적인 성정체성 역시 당시 로마 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 중의 금기였죠. 절대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강렬한 정체성과 욕망이 시대의 견고한 사회적 관습과 부딪혔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그의 이야기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소년 황제는 결국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그의 파격적인 통치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엘라가발로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암흑기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사회적 관습과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시대가 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성과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힘의 저항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제국을 뒤흔들었던 한 소년의 파격적인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로마의 역사가 전하는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로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웅장한 유적 위로 드리워진 석양처럼 그의 그림자는 역사의 페이지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들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